파마 리서치 2024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를 분석하게 된 호기심은 다음과 같은 뉴스 때문입니다. 연어 DNA로 피부 재생 주사제 개발, 매출 5천억 원 예상. 허지윤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0월 29일 날 아침에 보도를 했어요. 파마 리서치 원료 추출부터 정제 생산까지 독자 기술. 손지훈 대표 해외 진출 유럽 시장부터 공략. 지난 27일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 앞 이곳은 해마다 10월에서 11월 연어들이 모이는 국내 최대 연어 산란지이자 일명 연어 주사라고 불리는 피부 재생 주사제 리쥬란으로 유명한 재생의학 기업 파마 리서치의 근원지이다. 파마 리서치는 정상수 의장이 2001년 설립한 회사로 연어 정서 정액에서 피부 조직 재생 성분인 폴리뉴크레오타이드, 폴리디옥시보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를 추출하는데 성공하면서 급성장했다. 연어 부산물로 피부 재생 성분 만들어 매출 5천억 돌파 압도, 글로벌 현지화 속도. 손 대표는 아랍에미리트 유통사 메디카 그룹과 계약을 체결했고, 남미 시장의 경우 멕시코와 칠레에서 제품 출시를 완료했고, 브라질에서는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미국은 식품의약국 의료기기 승인 절차를 고려해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게 뭐 자동 생산되는 그 설비를 어, 게재를 해 줬네요.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024년도는 3,127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32.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3.1%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38.5%,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 금액상으로 30.6%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71.2%로 1.2%가 하락했고요. 판매 관리비는 24%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22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6.6%가 증가한 것으로 2024년에 결산이 됐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9.1%로 1.1%가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루풋 회계 분석을 위해서 먼저 재고자산을 파악을 합니다. 어, 재고가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으로 되어 있는데 제공품은 반제품은 2024년에 처음 설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공품에 포함됐다고 해석도 되긴 해요. 제공품이 2024년에 25억 6,200만 원인데 그 전년도에는 100억 원이나 된단 말이죠. 여기에 일부 반제품이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2024년도부터 분리가 된 거 아니냐. 그래도 2022년에 비해서 제공품이 너무 그 50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다는 게 좀, 그러니까 급격히 증가하면은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매출이 그렇게 급격히 그 100% 정도 오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2024년도에는 41억 6,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52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3억 4,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반환권 회수자산이라는 것은 재고자산 명세에 표현하는데
매출원가 계산하고 이러는 데는 이거는 반영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로 로 저는 그렇게 알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제품 개정이 신설되었고 2023년 제공품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의구심이 일단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요. 다음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 내용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214억 원이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 사용된 원부재료라고만 표현되어 있으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여기 일본의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그 변동 범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듯이 그 상품이 있는데 상품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상품 매입액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도 소개된 게 없습니다. 어쨌든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494억 원으로서 118.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410억 원으로서 14.4%가 증가했고요. 이 운영경비 1410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000억 원을 빼면은 가공비는 406억 원으로서 총 제조 비용의 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53%인데 2.9% 상승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2차가 아니고 1차 추론으로 좀 바꿔서 얘기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루프 손익은 재고 자산을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혹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고 비성분에서도 표현 방법이 WCAI인데 마이너스 41억 6,700만 원이 감소했죠. 그러면 비성분에는 플러스 41억 9,700만 원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무려 214억 원이 표현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172억 6,900만 원이나 되고 3년 연속 이러한 형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맥인가 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이 그거를 가감해 줘도 차이는 더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이 갭, 여기 갭만큼 분식회계 개연성 규모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3년 연속 계속해서 매출원가를 높여가지고 이것도 매출원가를 높인 형태로 해석이 되고요. 2022년도도 매출원가를 더 높인 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적게 나와서 법인세를 적게 내도록 유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PQ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이 일반적으로 다 맞히는데 맞긴 맞는데 문제가 여기서도 또 좀 있어요.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89억 8,100만 원이 나갔으면 그만큼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43억 4,800만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46억 3,300만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공급 유형을 했느냐 물어보면은 그런 게 아니고 평가 손실과 폐기 손실의 합계액이 45억 4,400만 원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8,900만 원이 나는데 3년 연속 동일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건 뭔가 특별 원인이 있거든요. 요거를 추적을 하면은 앞에 소개한 재고자산 명세에 뭐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반환 회수권 자산입니다. 이 반환 회수권 자산은 재고자산 명세에 표현하더라도 매출원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빼서
현금 오름표 재고자산 증감에 사전에 8,900만 원을 빼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좀 재고자산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이 불투명해지면 매출원가도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74억 원으로 46.5%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에 원부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루풋율은 1.4%가 그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가 그 14.4% 증가했고요.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88로서 0.2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루풋 영업이익은 1243억 원으로 55.7%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9억 7,1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검증 금액은 스루풋 영업이익과 원가회계 영업이익이 12억 19억 7,100만 원인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감소액에다가 가공비율을 곱하면 동일한 금액을 검증해 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349억 6,7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30.4%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436명으로 전년도 370명보다 무려 66명이 증원됐습니다. 평균 임금도 8천만 원 선으로 올라갔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207억 원대로서 9.5% 감소했고요. 지급 수수료는 25.3%가 증가했습니다. 광고 선전비가 33% 증가했습니다. 계속 피부 재생제라고 홍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경영평가 지표에서 보듯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상승을 했고 스루풋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을 회사가 투명하다고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또 인하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이 됐어야 되는 것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어, 하락했다고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자하거 추출물이라고 해서 요건 수입품인데 부재료 성격인데요. 1%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매입 비중이 7.11%뿐이 안 되니까 전체 영향력은 0.1%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원료라는 게 연어에서 추출한다니까 아까 PDR랜과 PN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원재료 그 매입 비중의 67.3%, 그럼 본인들이 그거를 직접 추출한다는데 원재료를 매입 금액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자회사에서 그거를 추출하는 거로 파마 그 리서치 뭐 바이오인가 뭐 또 그런 자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연어를 그 양식한 거를 거기에서 빼내는 거 아닌가? 그 원가가 매입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격을 노출시키지 않고서는 투명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한 판매 가격은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표현된 것들을 다 집계를 해보면 원부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손익계산서는 나타내는데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고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부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는 무슨 반증이 나옵니다. 반증 추론이.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요. 그 원재료 비공 부재료 0.1% 내린 거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론 모순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분식회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반증이 불구하고 제 분식회계 개연성 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마 리서치는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 라고 단정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해서 비성분 금액을 조정 금액을 더해주고 이자 낸 것도 더해주면은 세후 현금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1417억 원을 벌었습니다. 전년도보다 꽤 많이 벌었죠. 그리고 검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하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로는 19.3%로 전년도보다는 금액으로는 많아졌지만은 현금 수익률로 보면은 이게 내려간 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431억 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최종 1119억 원이 1192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276억 원의 투자가 된 비유동 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잉여 현금으로서 채권자 잉여 현금으로 마이너스 1645억 원이면 채권자들이 돈을 더 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는 26.5%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자 지급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른쪽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123억 원이면 이것도 주주가 돈을 가져간 게 아니고 주주들이 다부 돈을 더 투자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을 합친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은 1768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현금 배당에서부터 뭐 전환권 대가, 자기 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자기 주식 처분임, 종속기 회사 주식 선택권의 소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주거래 형태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 더해 보면은 122억 8,900만 원인데 이 제가 계산해 낸 것도 122억 8,900만 원이니까 일치하죠. 근데 2024년도에는 4,2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요거를 그 자본 변동표에 추적하면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재측정 요소라고 해서 4,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 7,9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은 2023년을 정상으로 본다면 2024년이 잘못된 건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2024년에 종속기업 관계기업 재측정 요소는 자본적 거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기타 총포괄 손익에 집어넣어야 되는 성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1년마다 살짝 바뀌면서 뭔가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아니면은 뭔가 좀 모르는 사람이 결산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그래서 뭐 5천억 가까이 한다 그러길래 어, 그 운영 경비가 65% 정도 어, 올라가는 거로 먼저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할 거냐?
매출 재료비가 60% 정도 올라가면 한 5천억 정도 하지 않겠냐. 그 매출 재료비율하고 이 스르픈율은 안 바꾸고요. 스르픈율이 85% 가까이 된다는 얘기는 100원에 파는 물건이 있는데 소재 가격은 15원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 경비는 60% 5% 정도 넣었을 때 유사하게 5천억 정도로 그 예산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천억을 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914억 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고 회전율이 3.2회전뿐이 안 되는데, 요거 3.3회전 조금만 더 해보자. 아니면은 2022년도에는 3.8회전, 사실 4회전 정도 한다 그러면 더 매출은 급격히 늘어날 거예요. 요렇게 이제 그 2025년도 매출액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51만 5천 원으로 연초 26만 500원보다 무려 25만 4,500원, 거의 더블이 올랐어요. 그리고 PBR로는 11.0인데 연초만 하더라도 6.11에 해당하거든요. 이거는 올라도 너무 올랐다. 저는 이런 거는 언젠가는 폭락한다. 언젠가는 이 최고 회계 투명성이 없는 기업이, 에, 증명이 안 되는 기업이, 물론 그런 걸 넘어갈 수는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나가니까. 어쨌든 11배 이상 된다는 게 장부 가격보다, 이건 올라도 너무 올랐다. 그 시총이 뭐 5조가 넘어버린다. 그러면 거의 대기업 수준이네요. 2조 6천억이었는데, 주주 내역은 황상수 씨, 아니 정상수 씨가 30.8%, 그 다음에 폴리시 컴퍼니라는 데가 있네요. 10.17%, 외국인이 전체 20.33%인데, JP 모건과 모건 스테인리도 짭짤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